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RP. 그러면 생산할 때 필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인원, 또 자재,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게 세 가지 Man, Material, Machine, 그래서 3M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있는 M자를 따서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인적 자원, 설비 자원, 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확보되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생산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이제 뭐 영어로 해서 man, 설비를 machine, 자재를 material. 그래서 3M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 중에서 이 자재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데에 초점이 있고 그 내용으로 이번 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라는 것은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구매해서 이제 확보하는 거죠.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부품을 만들거나 또는 조립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품, 원자재 뭐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자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다시 말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것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재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인원을 출근시키고 기계를 가동시켜 놨는데 자재가 하나가 없어서 모두가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죠. 근데 뭐 그런 자재가 중요한 자재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펑크가 안 나요. 준비가 돼요. 근데 조금 그 관심을 등한시해 놓는 조금 그 값싼 자재라든가 또 자주 쓰이지 않는 자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생산 라인을 전부 스톱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빠지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한 기법을 자재 소요 계획, 영어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 계획 그대로죠. 이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작업해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을 해서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이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MRP라는 게 사실 그 조 올리키라는 사람이 한 1975년쯤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좀 못 됐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책에다가 이 MRP라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인쇄될 즈음 M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확실히 운영할 계획인 제조기업이 한 700여 곳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책을 펼쳐놨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익히고 지금은 이 MRP가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제조업이 아닌 곳에서 또 이 M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병원이나 학교에서도 이제 MRP 비슷한 그런 패키지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 관리에서 등장한 이러한 기법들이 많은 조직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요즘에는 그 ERP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E가 이제 이 머티리얼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란 뜻이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기업의 여러 자원들을 계획하는 그러한 기법 또는 컴퓨터 패키지, 이거를 ERP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서비스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튼 일단 먼저 이 자재소유의 MRP를 먼저 살펴보고 또 나중에 그런 ERP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자재 소유 계획.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소유 계획이다. 또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생산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자재가 필요한 품목이 빠지지 않고 또 수량도 부족하지 않고 또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조달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슈인데, 이 자재 소유 계획이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재 소유 계획을 쓰는 영역은 이 종속 수요 품목에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립 수요 품목이 있고 종속 수요 품목이 있는데, 독립 수요라 그것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독립 수요 품목입니다. 뭐 또 시장에서 팔고 있는 어떤 품목이 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각각의 품목마다 수요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한 품목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품목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서로 연동되지 않은 그러한 품목들의 수요, 그것을 우리는 독립수요라고 합니다. 근데 종속수요는 어느 한 품목의 수요에 의해서 다른 품목의 수요가 발생하는 어떤 연동된 그런 수요를 종속수요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립수요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수요량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속수요는 어느 한 시점에 필요한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종속수요 품목이죠. 자, 그러면 MRP는 이 독립수요 품목이 아니라 종속수요 품목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속수요 품목을 조금 더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이 그래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서 그 종속수요 품목을 그 성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완제품 그래프입니다. 완제품을 이렇게 이제 생산해 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생산을 해서 이제 누적된 생산량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이때 생산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만큼 양이 생산이 됐죠. 이 높이만큼 이제 생산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펜 끝이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려면은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부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 부품 1, 이거는 외부에서 구입한 그런 부품인데 이만큼의 생산이 필요한 양만큼 부품을 미리 준비해 둬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외부에서 사온 부품이 이만큼 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만큼 생산하는데 완제품을 이만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이 이제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부품이 재고가 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만큼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양만큼. 그래서 어, 미리 부품을 확보해 두고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생산할 때에 하나씩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완료되면은 재고가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완제품을 만드는데 자가 제작,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이 완제품에 공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부품 2번이 그건데 이때부터 이제 이 부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죠. 쌓아두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품을 생산할 때에 이제 이걸 또 갖다가 써요. 꺼내다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꺼냈을 때마다 줄어들어서 이때 이제 전부 다 쓰게 되죠. 그러면 자체 제작할 때는 재고는 없어요. 여기에 딱 필요한 양만 생산해서 생산해 두었다가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 최종 제품이라고도 하죠. 최종 제품을 만들 때에 외주에서 외부에서 구매해서 갖다가 쓰는 부품도 있을 것이고 이걸 외주 부품이라고 그러죠. 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는 자작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재가 이제 이렇게 준비됐다가 또 소비됐다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완제품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는 이 부품의 수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RP는 뭐 하는 거냐? MRP는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기에 준비해 두는 그런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면은 이 소요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건지 이거를 미리서 파악해 둬야 돼요. 소요량을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H라는 완제품, 이게 최종 제품입니다. 이거를 100개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가 몇 개나 필요한가? 이 소요량을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H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은 H라는 거를 만들려면은 I라는 부품, 또 J라는 부품이 필요하다. 이 두 개를 조립해서 H를 만든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I라는 부품은 K라는 부품과 L이라는 부품을 조립해서 I를 만든다.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이쪽에서 보면은 J는 M을 가공해서 J를 만드는 거. 근데 또 M은 N을 가공해서 M을 만들어요. 그러면 N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원자재가 되겠죠. 그리고 K와 L은 외부에서 사온 어떤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조립하고 이 원자재 N을 가공해서 J를 만들어 가지고 H를 만드는 거죠. 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자, K와 L은 외주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N은 이제 자가 제작하는, 자작하는 그런 과정에 쓰이는 하나의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부품 구성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뭐 부품 또는 자재의 수량이 재고가 어떻게 되는가를 창고를 뒤져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재고가 있어요. I라는 부품 20개, K 20개, L 90개.
J는 240개가 있고 M은 5개가 있고 N은 50개 분량의 자재가 재고로 창고에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자재들을 몇 개를 언제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요량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필요한 시기는 여기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몇 개나 더 준비를 해 두어야 이것을 1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방법 1, 방법 2,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소요량을 계산해 보는데, 첫 번째 방법. 자, 이게 뭐냐면은 H라는 완제품을 100개를 만들려고 하니 이 각 자재, 또 내가 품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아까 했던 자재들이죠. I, K, L, J, M, N이 전부 100개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H를 100개 만들려고 했으니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도 전부 100개씩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총 소요량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창고를 뒤져봤더니 I는 20개가 있고 이것도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양이 I는 80개, L은 10개고 J는 240개나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95개, 50개. 그래서 여기에 순수요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양이에요. 추가로 필요한 양. 그래서 100개씩이 필요한데 창고에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 추가로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품의 소요량을 계산했습니다. 자, 이게 방법 1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뭐 그다지 틀린 바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품목마다 수준을 정해놨어요. I, J는 1수준이다. 근데 이 수준이 뭐냐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이 I와 J가 1수준이다 그랬어요. 최종 제품은 0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1수준이라고 보고 이거를 2수준, 3수준 이렇게 수준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K와 L은 2수준, M은 2수준, N은 3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자, H를 100개 만들려면은 I와 J, 1수준에 있는 거, 1수준에 있는 품목만 100개 있으면은 H를 100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H를 100개 만들면은 이것만 I가 100개, J가 100개 있으면은 H는 100개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 수준 2에 있는 거나 수준 3에 있는 거는 일단은 없어도 I와 J가 100개씩만 있으면은 H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소요량이 I가 100개, J가 100개 있으면 된다. 그런데 I가 창고에 현재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소요량이 추가로 필요한 양이 80개다. 그래서 새로 사오려면은 80개만 사오면 돼요. 80개. 자, 그리고 J는 100개만 있으면 되는데 240개나 있어요. 그래서 J를 추가로 사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H를 100개 만들려면은 I만 80개 사오면은 아니 80개 준비하면은 이렇게 H 1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H를 이제 100개를 추가로 더 준비를 해둬야 돼요. 아니 80개를 I를 80개를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러려면은 I를 80개 만들려면은 K와 L도 80개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 그림에서 I를 80개 만들려면은
K와 L이 80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I 80개가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80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총 소요량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K가 창고에 20개가 있고 90개가 있어. 그래서 K는 추가로 60개를 더 준비해야 되고 L은 더 이상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K를 60개 사오려고 했더니 60개는 안 팔아. 200개 단위로만 팔아. 그래, 그러면 200개라도 사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M하고 N은 어떻게 될까요? MN은 J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J가 필요하면 M을 준비를 해놓지만 지금 J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MN은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재고가 50개, 5개, 50개나 있어. 어찌됐거나 MN은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순소요량하고 여기에 있는 순소요량하고 많은 차이가 나죠. 여기는 80개, 80개, 10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80개, 60개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P는 이 방법 2를 가지고 소요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수준별 계산이라고. 수준을 정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준 1 수준을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80개, 0개 그 다음에 2 수준을 계산을 해요. 여기 80개가 이쪽으로 와서 필요한 양 계산, 여기 0이 이쪽으로 와서 계산. 이게 수준별 계산이라고.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자, 여러분 뭐 마이크 안 켜도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수준별 계산. 말로 해봐요. 그냥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MRP는 바로 이 수준별 계산을 해서 이 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MRP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MRP에서 필요로 하는 거, 이 자재 소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재 명세서 그랬는데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부품 구성표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 명세서, 여기서는 자재 명세서로 됩니다. 영어로는 BOM, Bill of Materials의 약자입니다. 그래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그 그림이 있었죠. H, 그 트리, 옆트리 구조로 H, I, J, K 이렇게 했었던 그 그림.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의 자재 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생산 계획, MPS라고 그러는데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야.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의 약자 MPS. 이거는 아까 내가 H를 100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생산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만드느냐 그 시기는 안 정해져 있지만은 아무튼 수량과 시기를 정해놓은 것이 이제 계획이죠. 언제 며칠 몇 개를 만들 거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 기록. 창고에 지금 이 품목이 이 자재가 몇 개나 있느냐. 재고.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수준별 계산을 해서 이런 자료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MRP의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하는 게 MRP예요. 그러면은 자재가 필요한 양을 미리 준비해서 구매를 하든 또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들든 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자재를 딱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거. 그래야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50년 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재를 준비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생산 라인이 서는 거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생산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유가 사실은 자재가 부족한 것, 자재가 펑크난 것. 자, MRP 전개란 말을 썼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을 이제 전개란 말을 써서 그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에 설명합니다. 전개한다. 우리말로 전개한다. 영어로는 뭐 익스플로드 한다. 이렇게 쫙 펼쳐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 MRP 전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이야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소요량을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수준이 있죠. 그래서 제품 A의 BOM 그랬습니다. 비로 오브 머티리얼. 아까 뭐 자재 구성표라고 그랬습니까? 자재 명세서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용어로. 자재 명세서 BOM. 그래서 A를 만드는 데는 B와 C가 한 개 필요하고 또 B를 만드는 데는 C와 D가 2개, 3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A를 만드는 데에 뭐 일주라고 그럽시다. 일주일이 걸린다. B와 C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조립해서 A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또 B의 리드 타임은 2주다. 그 이야기는 C와 D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 2개를 가지고 만들려면 2주의 시간이 걸린다. 그게 이제 리드 타임이에요. 리드 타임. 이 리드 타임이란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그냥 영어지만 그대로 쓰겠습니다. 리드 타임. 또 C도 리드 타임이 뭐 1주인데 그러면 C와 D가 리드 타임 1주, 3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구매해 오든 자체 제작을 하든 아무튼 뭐 일주일 전에는 C를 준비시켜야 제때 C가 이렇게 사용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BOM입니다. 그 다음에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7주째에 그러니까 7주에 25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이런 자재, 뭐 구성 부품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뭐 품목, 자재, 부품 뭐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A, B, C, D 네 가지 품목의 창고에 있는 재고가 이만큼 있다. 그리고 또 B 같은 경우는 2주가 됐을 때 30개가 지금 입고될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요량을 계산을 해 가는데 이거 계산하는 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소요량을 계산해 나갑니다. 이 양식. 이 양식에 보면은 총 소요량이 적혀 있고 입고 예정량이 적혀 있고 또 현 재고, 순소요량, 입고 계획량, 발주 계획량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표를 나눠 주었는데 여기는 지금 빈칸이 있죠.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가는 과정을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빈칸 채우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수표를. 요거는 과제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트에 그 빈칸을 채워서 과제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이에요. 총 소요량 250개. 이게 7주째 250개. 이게 MPS에서 온 거죠. A를 250개 생산해야 되겠다. 총 소요량입니다. 입고 예정량은 A는 없습니다. 그냥 250개 만들어라. 그리고 현재 A가 50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고가 50개. 그래서 50개가 쭉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순소요량은 뭐냐?
250개에서 현재 재고가 50개 있으니 추가로 만들어야 될 게 200개다 이 말. 그러면 재고로는 마이너스 200이고 추가로 만들어야 될 순소유량은 200개고 이때까지 200개가 만들어져서 창고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게 입고 계획량이에요. 입고 계획량이죠. 이때까지 입고. 그러려면은 언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냐. 이게 이제 발주 계획량인데 아까 A를 만드는 데에 리드 타임이 1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주 전에는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해야 1주 후에 입고가 되겠다. 그래서 1주 전에 이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작업 지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주 계획량입니다. 발주라는 건 작업 지시가 나간다 또는 구매 지시가 나간다 그런 건데 그것을 발주라고 하고 아직 나가진 않았으니까 계획이다. 그래서 발주 계획량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아마 자체 제작이 되겠죠. 최종 완성품이니까. 그래서 작업 지시가 나가는 거예요. 이때 6주째 작업 지시가 나가면 1주 동안 작업해서 7주째에 200개가 들어와서 있는 재고 50개가 합해져서 250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A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기 보면은 A가 수준 제로, 최종 완성품을 수준 제로라고 합니다. A가 수준 제로에서 200개가 추가로 되려면은 그 다음에는 수준 1에 B와 C가 20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스 수준별 계산이었죠. 그러면은 자 그거를 이 시트에다가 어떻게 표시해 주냐. B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가 6주째에 200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때 발주가 나가면은 이때부터 A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은 B와 C가 있어야 돼요. B와 C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총 소유량은 400개예요. 왜냐? A가 200개 필요한데 A를 하나 만들 때에 B가 2개 들어간다 그랬어요. B가 필요한 수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A가 200개라면은 B는 4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개씩 들어가서 2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까지 400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입고 예정량이 30입니다. 여기에 입고 예정량이 있죠. 입고 30개. 그래서 2주째 30개가 들어와. 근데 현재 재고가 150개예요. 그러면 150개가 있는데 150개 있다. 30개가 들어와. 180이 되겠죠. 180, 180, 180. 180개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400개가 준비가 돼야 돼. 그러면 추가로 220개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재고로 220개, 순소유량 220, 입고 계획량 220. 그런데 B를 만들려면 C가 D가 준비될 때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작업 지시가 내려가야 돼. 그래서 6주째 220개가 만들어지려면 4주에 220개의 작업 지시가 내려가야 돼. 그래야 2주 후에 220개가 만들어져서 합해서 400개가 만들어져서 이쪽에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A를 만들려면 B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준 1에 C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C도 똑같이 계획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C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C는 B를 하나 만들 때 2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C는 A를 하나 만들 때 1개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C는 수준 1인데 여기에 있는 C는 수준 2예요. 수준 2라는 것은 수준 1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수준 1이라는 것은 수준 제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품목이지만은 하나는 B를 만드는데 하나는 A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품목은 똑같은 C예요. 어찌됐거나. 자,
B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C는 여기에 있습니다. B가 220개 만들어지려면 C가 2개씩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440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A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C는 이때 이 200개에 대응해서 이때 200개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C가 필요한 총 소요량은 두 군데 있어요. 이쪽에 440, 이때 220.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재고가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개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4. 이때 400개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40개 만들어줬어요. 근데 또 이때 200개가 필요해. 또 200개 추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C를 언제 몇 개 발주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뒤에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A, B까지 이야기를 하고 C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 C, D, 뭐 C 거의 내가 다 했으니까 D 여기 하나만 있네.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채워서 실습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